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라는 제목으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이 제목에서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는 전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말인데요. 아마 이웃이나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불평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책 104쪽의 그림을 같이 볼까요? 위에서 첫 번째 그림부터 보면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이 두 사람은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사이인 것 같죠? 한 사람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이 음악을 크게 들어서 잠을 잘 수 없어서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베란다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 그런데 그 담배 연기 때문에 위층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래의 오른쪽 그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네요. 아파트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면 아래층은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단원에서는 이런 분쟁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해결해 나가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친구가 함께 살면서 생긴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대화를 공부해 볼까요? 남자 1과 남자 2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남자 1은 어떤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문제. 남자 2는 왜 음악을 헤드폰으로 듣는다고 말했습니까? 세 번째 문제. 남자 1이 잠을 잘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먼저 본문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오늘은 너한테 말을 해야겠어. 무슨 얘긴데? 망설이지 말고 얘기해봐. 요즘 너 때문에 며칠 잠을 설쳤더니 병이 날 것 같아. 왜? 무엇 때문에 그래? 난 조심한다고 음악도 헤드폰으로 듣는데. 너는 음악도 너무 크게 듣잖아. 그런데다가 기숙사에 늦게 들어와서 계속 부스럭거리니까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한 방에서 같이 지내려면 서로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 알았어. 내가 본의 아니게 내 생활에 방해가 됐구나. 그런데 큰일이다. 난 밤 시간에 일이 더 잘 되는데.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같이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남자 1은 어떤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까? 네, 잠을 설쳐서 병이 날 것 같다고 했습니다. 这里的 잠을 설치다 是觉没睡足的意思. 그래서 남자 1은 잠을 잘 못 자서 몸이 아픈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남자 2는 왜 음악을 헤드폰으로 듣는다고 말했습니까? 네, 조심한다고 음악을 헤드폰으로 듣는다고 했죠. 기숙사 같은 방을 쓰는 남자 1을 생각하면서 친구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음악을 들을 때 헤드폰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남자 1이 잠을 잘 수 없는 이유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남자 2가 음악을 너무 크게 듣고 밤 늦게 들어와서
계속 부스럭거리니까 잠을 잘 수 없다고 했습니다. 这里的 부스럭거리다 是沙沙响的意思. 부스럭거리다는 물건을 밟거나 만져서 자꾸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남자 E가 음악을 크게 듣고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선생님과 함께 하나씩 자세히 공부해 볼까요? 먼저 남자 1이 기숙사 방 친구인 남자 2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오늘은 너한테 말을 해야겠어.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서로 반말을 사용했네요. 남자 1이 이렇게 할 얘기가 있다고 대화를 시작했네요. 这里的 참다 是忍耐的意思. 그동안 많이 참았다는 남자 1이 아마 친구에 대한 오랫동안 말하지 않고 있던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너한테 말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남자 1의 말을 듣고 남자 2가 대답합니다. 무슨 얘긴데? 망설이지 말고 얘기해봐. 남자 1이 어떤 불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놀란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망설이지 말고 얘기해봐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망설이다는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생각만 하고 정하지 못한다는 뜻인데요. 是犹豫的意思. 망설이다 跟 주저하다 是差不多的意思. 이제 불만을 얘기할까 말까 마음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 1이 친구에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너 때문에 며칠 잠을 설쳤더니 병이 날 것 같아. 남자 2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충분하게 잘 못 자서 병이 생길 것 같다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잠을 설치다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잠과 같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잠을 자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比如说 잠이 들다, 잠이 깨다, 잠을 이루다, 잠에 빠지다 등등 많은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두면 좋겠네요. 병이 나다는 병이 생기다, 아프게 되다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나다 동사도 참 쓰임이 많은데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더 공부해 볼까요? 比如说 땀이 나다, 피가 나다에서 나다는 어떤 것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다의 의미입니다. 还有 불이 나다, 전쟁이 나다에서 나다는 어떤 일이 발생하다의 의미입니다. 还有 손에 상처가 나다에서 나다는 어떤 것이 생겨서 나타나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용기가 나다에서 나다는 어떤 감정이 생기다의 의미입니다. 냄새가 나다의 나다는 어떤 것이 풍기다의 의미입니다. 이름이 나다의 나다는 알려지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다 동사를 잘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남자 1은 내가 며칠 동안 잠을 설쳤고 그 결과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가 되었다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자 2의 반응을 볼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래? 난 조심한다고 음악도 헤드폰으로 듣는데. 아, 남자 2도 남자 1의 불만에 좀 당황한 것 같네요. 남자 1이 자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말을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처럼 왜? 무엇 때문에 그래? 라고 오히려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조심한다고 음악도 헤드폰으로 듣는데 라고 덧붙여서 말했네요. 자신도 음악을 크게 켜놓고 듣고 싶지만 같은 방을 쓰는 친구를 배려해서 조심하려고 헤드폰을 쓰고 듣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좀 주의해서 볼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조심한다고입니다. 这里的 조심하다 是小心的意思. 조심하다에 결합된 니은다고는 앞의 문장이 뒷 문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 또는 목적이 될 때 쓰입니다. 그래서 조심한다고 음악을 헤드폰으로 들었다는 내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이유가 바로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보면 내 동생은 돈을 번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나 목적이 바로 돈을 버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 문법은 우리 책에서 배운 적은 없지만 자주 쓰이는 문법이니까 알아두면 더 좋겠네요. 자, 그럼 다시 대화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남자 2도 나름대로 방 친구를 배려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남자 1의 반응도 볼까요? 너는 음악도 너무 크게 듣잖아. 그런데다가 기숙사에 늦게 들어와서 계속 부스럭거리니까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한 방에서 같이 지내려면 서로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해. 남자 1의 불만이 계속되는군요. 남자 2는 헤드폰으로도 음악을 너무 크게 들어서 소리가 다 들리는 상황인가 봐요. 그리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밤에 늦게 들어와서 부스럭거리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니까 잠을 못 잔다고 이야기했네요. 부스럭거리다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종이 같은 물건을 밟거나 건드리는 소리를 자꾸 낸다는 의미인데요. 是沙沙响的意思. 대화에서 나온 그런데다가는 앞에 말한 내용을 더해서 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음악을 크게 듣는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밤늦게 들어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죠. 여기에서 도대체는 주로 뒤에 모르다, 지 않다, 안 되다와 같은 부정어와 같이 쓰여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대체 모르겠다는 전혀 모르겠다의 의미로 사용되죠. 그리고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는 잠을 자려고 해도 너무 시끄러워서 전혀 잠을 잘 수가 없었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남자 1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这里的 서로 맞추다 是相互配合、相互迁就的意思. 맞추다도 다양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구두를 맞추다, 안경을 맞추다에서 맞추다는 옷이나 신발 같은 것을 몸에 맞게 만든다의 의미입니다. 돌잔치 떡을 맞췄다에서 맞추다는 어떤 물건을 용도에 맞게 미리 준비하다의 의미입니다.
시험지를 정답과 맞추어 보다에서 맞추다는 둘 이상의 대상을 놓고 같은가 다른가를 같이 살펴보다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들은 한번 꼭 정리해 두었다가 기억하면 좋겠네요. 이제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그래, 알았어. 내가 본의 아니게 네 생활에 방해가 됐구나. 그런데 큰일이다. 난 밤 시간에 일이 더 잘 되는데 라고 했네요. 본의 아니게는 원래의 생각이나 의도와는 다르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실례를 했습니다. 라고 하면 실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실례를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방해는 남의 일을 잘못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활에 방해가 됐다는 말은 친구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남자 E는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친구를 불편하게 한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할 때 네 생활에 방해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됐구나.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방해가 됐구나.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남자 1과 남자 2가 함께 살면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화를 공부했는데요. 그럼 이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 다시 말해서 분쟁과 관련 있는 어휘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 따지다입니다. 是追究的意思。 예를 들어서 부부는 서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져보았다. 다음 단어는 고발하다입니다. 是举报的意思。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는 한 국회의원의 선거 부정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다음 단어는 고소하다입니다. 고소하다, 是告的意思。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도 월급을 안 주면 회사를 고소하기로 했다. 다음은 변명하다입니다. 변명하다는 잘못한 사실에 대해 이유를 말하다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생님께 내 실수를 변명하였다. 다음 단어는 부인하다입니다. 부인하다는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의 의미인데요. 是否认的意思。 예를 들어서 그는 신문의 보도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다음은 불평하다입니다. 불평하다 是不满发牢骚的意思。 예를 들어서 조카는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다고 불평했다. 다음 단어는 사과하다입니다. 사과하다 是道歉的意思。 예를 들어서 저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시인하다입니다. 시인하다 是承认自己的错误。 예를 들어서 그는 지난번에 자신이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시인했다. 다음 단어는 합의하다입니다. 합의하다 是协议的意思。 예를 들어서 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합의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다음 단어는 말다툼하다입니다. 말다툼하다는 말로 서로 싸우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이웃끼리 사소하게 말다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분쟁과 관련된 단어들의 의미와 예문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책 105쪽을 볼까요? 1번 연습 활동에 나와 있는 단어의 설명을 보고 빈칸에 맞는 어휘를 써 넣어 봅시다. 앞서서 공부한 단어의 의미를 다시 찾아서 쓰면 되겠죠? 일 번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다, 시인하다. 2번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 부인하다. 3번 잘못한 사실에 대해 이유를 말하다, 변명하다. 4번 잘못한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다, 사과하다. 5번 싸운 사람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다, 합의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어휘 활동 2번을 함께 볼까요? 다음 글의 내용을 읽고 맞는 어휘를 쓰면 됩니다. 1번 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갔다가 말다툼하는 중에 화가 나서 이웃을 때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 이웃 남자는 나를 폭행죄로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2번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다고 불평했지만 그는 묵묵히 일만 했다. 네, 이 문장에서는 불평하다를 쓰면 될 것 같네요. 这里的묵묵히是默默的意思. 3번 문장도 볼까요? 지금 저희 집 때문에 피해를 보셨다고 하는데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저희 집입니다. 정말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따져볼까요? 여기서는 따지다를 사용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4번도 함께 볼까요? 얼마 전에 수영장 1년 회원권을 끊었는데 갑자기 외국으로 가게 되어 남은 금액을 환불해 달라고 수영장에 요청했다. 그런데 수영장에서는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이 사실을 소비자 보호센터에 고발했다. 네, 여기서는 잘못을 알린다는 뜻을 가진 고발하다가 맞겠죠? 소비자 보호센터는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고소하다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연습입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나에게 사과했다. 여기서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의 시인하다와 잘못에 대해 이해를 바란다는 사과하다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오늘은 분쟁을 주제로 한 어려운 어휘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